네, 안녕하세요. 일본 사는 건까칠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이제 일본에서 단독주택을 구입을 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제 사진이 제가 구입한 집입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 빼고 풀 대출로 이제 구입을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제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집을 사면서 이것저것 정보를 얻은 게 있어서 좀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외국인이 집을 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현금이 이제 100%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는 별다른 조건은 이제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기지 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주권이 필요한데, 물론 영주권이 없어도 대출이 되는 곳이 있지만, 집 가격의 일정 부분을 이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일본인에 비해서 대출이자도 좀 많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현금 지불이 아닌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주택 구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영주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일본 거주 10년이 필요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고도 인재 포인트를 통한 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일본인 배우자와 혼인 후 일본 거주 기간이 3년이 지나면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제 영주권 취득에 대한 영상을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으니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은행 사이트에서 이제 제공하는 연간 수익별 모기지 대출 가능 금액에 대한 페이지를 열어봤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계산 조건이 상환기간 35년에 금리 타입 정기간 고정, 그리고 상환 방식은 원리금 등 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300만 엔, 여기 뒤에 0 하나 붙여서 그냥 1000만 원으로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연봉 3천만 원의 경우 이제 1.5%를 볼게요. 이게 제일 현실적인 금리라서 1.5%로 보면은 빌릴 수 있는 돈이 약 2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이제 매월 75만 원 정도 지불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35년 동안입니다. 그 연봉 4천의 경우에는 한 3억 9천 정도 되려나요? 한 달에 한 120 정도 갚으면 되고요. 그 연봉 5천인 경우도 있는데 연봉 한 7천 보겠습니다. 연봉 7천의 경우에는 빌릴 수 있는 금액이 한 6억 7천, 그리고 한 달에 한 210만 원 정도 내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연봉 8천이면은 7억 7천 정도 나오고 한 달에 한 235만 원 정도 갚으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개인별로 좀 조건이 달라요. 회사에 대한 심사도 들어가고 신용카드 이력이나 이제 뭐 자동차 할부금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맥시멈으로 빌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빌리면은 좀 생활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타협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사이트도 좀 봤었는데, 도쿄 수도권 쪽에서 35년 대출로 구입하시는 분들의 평균 대출 금액은 5천만 엔, 그러니까 즉 5억 정도였습니다. 도쿄나 이제 수도권 쪽에 집들을 보면은 보통 한 4천만 엔 정도? 그러니까 한 4억 정도면은 어느 정도 집 자체로서는 쓸만한 집들이 꽤 많았어요. 물론 신축 기준입니다. 4천만 엔. 물론 여기서 이제 역세권이냐 역세권이 아니냐에 따라서 좀 금액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물론 도쿄에서 이제 비싼 동네는 4천만 엔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기본적으로 한 7천 정도는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냥 도쿄다 수도권 안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4천만 원 정도면 괜찮은 집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일본에서의 집의 가치입니다. 자, 보통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집을 사실 때 이제 집값이 오르는 것을 이제 기대하고 집을 사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집값이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제 집을 사는 이유는 자산으로서 일정 부분이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건물 자체 가격이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땅값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 집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건물 자체 수명을 보면은 목조의 경우는 주로 단독주택인데요. 보통 22년 정도고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46년 정도를 수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난 건물들의 가치는 영인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땅값은 빼고요. 그래서 이제 땅값이 떨어지지 않는 곳을 잘 찾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제 일본인들이 집을 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 이제 제가 정보를 잘 몰라서 도쿄와 이제 수도권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쪽은 전철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쿄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차가 없으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전철이 좀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집을 살 때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보통 일본에서는 전철역에서 한 1.2km, 즉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집을 구입하면 적어도 땅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집을 알아볼 때 역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은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저렴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고 매물로 확인했을 때도 도보 15분 이내는 좀 잘 팔리지만 20분 이상 걸리는 곳은 잘 팔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정말로 뭐 대대손손 그 땅에서 집 짓고 살 거면은 뭐 상관은 없는 이야기죠. 일본의 이제 주거 형태를 보면은 크게 단독주택 그리고 이제 맨션, 흔히 한국에서 말하는 아파트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일단은 단독주택하고 맨션의 각각 장단점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장점으로서는 이제 층간소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기가 좀 어려운 점, 그리고 관리비와 수선 충당금이 들지 않는다. 이거 일본에서 이제 보통 내시려면은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30만 원 이상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건물 자체를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는 것. 그 주차비가 들지 않는다는 것. 왜냐면 이제 단독주택 안에 주차장이 보통 한 대 정도 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보안에 이제 큰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세콤 같은 거를 이제 추가로 달아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것도 이제 콘크리트에 비해서는 이제 기밀성과 단열성이 좀 떨어지고요. 요일별로 이제 쓰레기 버리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무조건 그 당일 아침에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 관리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신경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관리비가 들진 않지만 건물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저축을 해두는 느낌으로 이제 돈을 모아두면 좋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맨션의 경우에는 장점으로서 이제 보안이 충실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택배 박스 등의 편의 시설이 있다는 건데, 일본은 아직까지 이렇게 택배가 오면 현관 앞에 놓고 가는 문화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택배 박스가 있으면 상당히 편리하죠. 그리고 이제 부진에 이제 쓰레기장이 있어서 언제든지 쓰레기를 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조 단독주택에 비해서 수명이 길다라는 것. 뭐 단점으로 보자면 관리비, 수선 충당금이 좀 비쌉니다. 보통 한 달에 한 한국 돈으로 2, 30만 원 정도 들고 건물이 오래될수록 이제 수선 충당금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대수 대비 주차 가능 대수가 한정적이고 매달 이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 기준으로 하면 15만 원 정도 들고요. 도쿄 도심 뭐 30만 원 그냥 넘어간다고 하네요. 그 층간소음 문제. 이건 좀 한국보다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뭐 전화하는 소리나 뭐 드라이어 돌리는 소리에도 이렇게 민원 들어온다고 하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차를 이제 2대 정도 소유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아이들이 이제 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 그리고 이제 애들에게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제 단독주택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 구입의 흐름에 대해서 좀 볼까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화면 보시죠. 스모라는 이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부동산 매물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안내하는 이제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집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의 흐름을 보면은 보통 정보 수집하는 거,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뭐 신축 아파트를 살 건지 중고를 살 건지 뭐 신축 단독주택을 살 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쿄, 저렇게 선로별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뭐 JR 야마노테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뭐 역을 또 좁힐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시나가와랑 메구로역 대충 이렇게 두 개 찍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추가하는 게 있는데 가격을 얼마만큼 할 거냐, 뭐 토지 면적, 건물 면적, 뭐 3LDK, 4LDK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도보로 역까지 몇 분 걸리냐? 15분. 딱 한 건 있네요. 이거 한번 봐볼까요? 이런 식으로 뭐 나와 있네요. 60.24제곱미터. 엄청 좁죠? 그래서 이게 6,800만 원인데 6억 8천, 뭐 7억 돈 한다는데 이게 협소주택이죠.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토지가 이런 식으로 좀 뾰족뾰족하게 되는 거는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팔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각형 모양의 토지가 좋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안내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보고 나서
흥미가 생겨서 이제 좀 견학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견학 예약하는 버튼으로 해서 예약을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이제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견학 신청하고 해서 괜찮으면 이제 신청하는 거죠. 구매 신청. 이제 신청하고 나서는 이제 대출 심사를 은행 쪽에 넣어야 되는데 대출이 얼마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심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 심사가 통과되고 계약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은 본 심사를 신청하게 되는 거죠. 본 심사라는 건 은행 쪽에 대출 계약 신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보는 거는 숨겨진 대출 같은 게 없냐, 또는 뭐 이제 뭐 카드를 얼마나 많이 썼는데 그 카드 쓴 금액이 이제 한도에 꽉 맞춰가지고 썼다든지, 뭐 자동차 할부금을 아직 내고 있는데 뭐 연체한 적이 있다든지 이런 것까지 잘 봅니다. 은행 쪽에서는 무조건 그런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그냥 취소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대출 계약이 정식 승인이 떨어지면은 살게 될 집에 가서 하자가 있는지 같이 확인을 하죠. 이제 부동산 업자와 건축업자가 3자가 이제 참여해서 같이 확인을 하는 이런 체크가 있습니다. 이제 잔금 결제, 이거는 뭐 은행하고 이제 부동산이 알아서 해주고, 잔금 결제가 끝나면은 부동산 업자분한테서 이제 열쇠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입주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되어 있고요. 재난 지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일본이 워낙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집 살 때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해저드 맵이라고 지금 사진 보이시는 이런 식의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진, 쓰나미, 그리고 액상화 위험도, 토사재해 경보,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집을 조사할 때 이거 조금 생각보다 싼데? 근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 싶어서 해저드 웹을 보면은 그 지역에 이제 홍수라든지 집안이 약해서 지진이 났을 때 그 주변으로 집이 무너진 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집을 사시기 전에는 재난 지도를 파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얼마에 구입했냐?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구입한 집은 이제 6,500만 엔,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6억 5천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이제 경기도라고 볼 수 있는 카나가와현에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까지는 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도쿄 중심부까지는 전철로 30분 정도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쿄에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에도 뭐 이제 강남, 강북이 있고 구마다 이제 좀 가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도쿄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살고 싶은 도쿄 23구 안에 어떤 구가 있는데, 그 구의 매물 중에서 차를 2대 댈 수 있는 매물은 다 무조건 10억 이상이었어요. 과감히 타협을 해서 지금 집을 이제 6억 5천에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집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 영상 다음에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사실 지금 이 집을 구입을 해서 1년째 살고 있지만 사실은 못 살 뻔했어요. 근데 이제 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부동산 분이 이제 잘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따로 영상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자, 맞다네. 감사합니다.